허브 향 좋다. 맞네. 로즈마리라는 허브구나. 벌써 지중해 바이옴의 식물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고대륙, 네가 여기 웬일이야? 지중해 바이옴의 식물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너희와 지중해 바이옴으로 다시 떠나기 위해 내가 찾아왔지.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 종류는 지중해 바이옴의 대표적인 식물이지. 우와, 그럼 지중해 바이옴으로 가면 다양한 허브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 물론이지. 지중해 바이옴에는 허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볼까? 좋아, 얼른 가자. 그래, 다 함께 출발! 우와, 저 열매는 뭐야? 이상한 도마뱀도 있어. 지중해는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여름에 덥고 비가 적게 오고 겨울에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올리브 나무처럼 잎은 작지만 단단하고 두꺼우며 키가 작은 나무들인 경엽수림이 살고 있어. 또한 동물들도 호랑이 도롱뇽 같은 특이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지. 그럼 지금부터 지중해 바이옴에서 살아가는 동식물 친구들을 만나볼까? 가장 먼저 동물 친구를 소개해 줄게. 바로 호랑이 도롱뇽이야. 호랑이 도롱뇽은 눈이 튀어나와 있으며 검은 바탕에 노란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야. 나무 껍질이나 돌 밑에서 휴식을 하고 야간에 주로 곤충류를 사냥해. 멸종위기 등급 관심 대상종으로 관심이 필요하며 곤충이나 개구리, 쥐 등과 함께 해충을 잡아먹어 이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지. 호랑이 도롱뇽과 비슷하게 생긴 도롱뇽이 있는데 바로 점박이 도롱뇽이야. 점박이 도롱뇽은 북아메리카에 사는 도롱뇽 분류군으로 점박이 도롱뇽과의 유일한 동물이지. 점박이 도롱뇽은 나무가 많은 지역의 얕은 웅덩이 주변에서 살며 크기는 15에서 25cm 정도야. 기본적으로 몸 색깔은 검은색이지만 간혹 군청색이나 짙은 회색인 경우도 있어. 또한 몸에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의 반점이 있지. 점박이 도롱뇽은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지정한 관심 대상종으로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귀뚜라미, 거미, 지렁이, 달팽이, 다지류 벌레를 먹고 살아가고 있어. 이번에는 기네토마토 개구리에 대해 알려줄게. 기네토마토 개구리의 몸에서 나는 빛깔을 한번 봐. 왠지 무섭게 느껴지지? 이렇듯 기네토마토 개구리의 밝은 몸 빛깔은 포식자들에게 이 개구리가 독화살 개구리나 무당 개구리처럼 독을 지녔음을 경고하는 일종의 무기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로 피부에서 분비되는 흰색 액체는 독성을 띠고 있어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고 이 개구리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기도 하지. 만약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몸을 부풀려 경계하기도 해. 기네토마토 개구리는 주로 비가 내린 뒤에 생기는 웅덩이 근처에서 볼 수 있지만 높이가 200m 정도의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주로 작은 곤충들을 먹고 살아가지. 올리브는 지중해성 기후를 대표하는 수종으로 수천 년 전부터 인류에 의해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터키, 그리스, 크레타 섬 등 유럽 동부에서 고대의 재배 기록을 찾을 수 있어. 올리브는 대표적인 경엽 관목 수종으로 잎은 작지만 단단하고 큐티클층이 두꺼워 수분을 잘 잃지 않는 특성을 지녀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지. 월계관이다. 오, 똑똑한데?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선수에게 수여되는 월계관은 지금은 월계 수잎으로 만들지만 최초의 월계관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
올리브 꽃의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이며 크림색으로 피며 향기가 있어. 올리브 나무는 7m 정도 자라는 상록 화렵 관목인데 잎은 7에서 10cm 정도의 좁고 긴 타원형이야. 그린 올리브는 덜 익었을 때, 블랙 올리브는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해서 절임을 해서 먹기도 하지. 올리브는 여러 가지로 이용되지. 완전히 익은 올리브에서는 오일을 여러 번 짤 수도 있어. 저온에서 가장 먼저 짠 것이 질이 제일 좋고 노화 방지제의 함유량도 높지. 또 의학적으로는 설사를 멈추게 하거나 변비의 완화제로 이용되기도 해. 액상에 바르는 약으로도 사용되며 화장품 크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품질이 낮은 오일은 비누나 윤활제를 만들거나 램프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해. 유칼립투스도 지중해 바이옴에서 재배되는데 그리스어의 아름답다와 덮인다의 합성어로 꽃의 모양에서 유래되었어. 유칼립투스는 70m 자라는 교목의 속성수로 수피는 매끄러우며 청회색을 띤 흰색이지. 잎은 마준하고 회녹색이야. 꽃은 두세 개가 모여 피며 과실은 2.5cm 정도로 동글스름하지. 코알라다. 유칼립투스가 바로 코알라의 주 먹이야. 코알라의 주 먹이인 유칼립투스에는 알코올성 마취 성분이 있어. 코알라가 먹으면 그 성분에 취해 잠이 들고 깨서 또 먹고를 반복해서 하루에 20시간이나 잔다고 해. 코알라가 20시간 이상 수면을 하는 데에는 유칼립투스에는 영양분이 매우 적어 영양 손실을 적게 하려고 활동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도 숨어 있긴 하지. 올리브처럼 유칼립투스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유칼립투스 오일은 살균 작용이 있어 입욕제로 하면 피부를 정화하고 피부 장애에 효과가 있지. 정신 고양,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뜨거운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냉각 작용을 해주기도 해. 또 잎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린 상처에 바르면 좋아. 기원전 유럽의 고대 국가에서부터 이용되기 시작한 허브는 현대인들도 건강을 위한 약용으로 그리고 미용, 아로마 테라피, 향신료, 관상용 등으로 다양하게 생활에 활용하고 있어. 허브의 종류만 해도 2,500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천여 종의 허브가 재배되고 있지. 대표적인 허브인 로즈마리는 라틴어로 바다의 이슬이란 뜻이지. 로즈마리의 효능은 살균, 소독, 방충 작용이 있고 로즈마리의 향기는 두통을 가라앉히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허브의 여왕인 라벤다는 라틴어로 목욕하다에서 연유되었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긴장을 풀어주고 불면증을 쫓아내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 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허브와 섞어 마시거나 설탕이나 꿀을 더해서 마시면 좋다고 해. 레몬 버베나는 제단을 장식하는 풀이란 뜻의 버베나와 상큼한 레몬의 향기가 맡아지고 맛도 난다 하여 붙여졌어. 생소한 이름이지?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차로 원기를 돋아주기도 하지. 레몬 버베나는 민트와 잘 어울리며 스페인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허브티로 유명하기도 해. 고대륙, 나 저거 무슨 나무인지 알아. 무슨 나무인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맞지? 한 번에 맞추다니 대단한 걸. 좋아. 지금부터 바오밥 나무에 대해 설명해 줄게. 바오밥 나무는 높이는 20m, 둘레는 10m, 퍼진 가지 길이는 10m나 되는 세계에서 아주 큰 나무 가운데 하나야. 바오밥 나무의 가지는 모두 위쪽에 달려 있는데 마치 뿌리 모양 같아서 신이 바오밥 나무를 거꾸로 심었다는 전설이 있지. 줄기에는 많은 수분이 저장되어 있기도 해. 그래서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바오밥 나무 줄기에서 물을 뽑아 마시기도 하고 코끼리의 경우 바오밥 나무를 씹어 먹으며 수분을 섭취하기도 해.
또한 바오밥 나무는 건기에 잎을 떨어뜨려 수분의 발산을 막고 우기에 잎을 내어 성장하기도 하지.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한번 볼까? 돌처럼 생긴 모양인데 껍질이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데다가 비상사태가 되어야만 싹을 틔우는 성질 때문에 발화시키기가 어려운 편이야. 자연에서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난 후에 싹이 틔워지지. 불이 날 경우 들불로 인해 씨앗의 두꺼운 껍질이 벗겨지고 재로 인해 땅도 비옥해지기 때문에 싹이 틀 수 있는 거야. 또한 불로 다른 식물들이 다 불타 죽어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서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지. 바오밥 나무의 열매는 수세미처럼 생겼고 길이 20에서 30cm로 털이 있고 딱딱하며 긴 과일의 자루에 열매가 달려있는 모양이 쥐가 달린 것 같아 죽은 쥐 나무라고도 해. 또한 바오밥 나무는 10년생 정도 되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떨어지면 원숭이들이 모여든다고 하여 원숭이 빵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지. 이건 뭐야? 식물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하고 뭔가 징그럽게 생긴 것 같아.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놀라지 마. 이건 식충식물이라는 거야. 바로 곤충을 잡아먹어 부족한 양분을 얻는 식물이지. 식충식물은 토양이 산성이거나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소가 부족한 습지에 많이 살고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충식물 중 하나인 끈끈이 주걱 역시 토양이 산성인 습지에서 자라고 있어. 파리 지옥은 식충식물로 여러 해 살이 풀이야. 파리, 나비, 거미 등의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냄새를 뿌려 파리가 덫으로 들어오게 만들지. 그 후 파리나 곤충이 3개의 자극털을 2번 건드리거나 자극털 3개 중 2개 이상을 건드리면 즉시 덫을 닫아 잡아먹어. 보통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기간에는 잎을 닫고 있어. 소화가 끝나면 다시 덫이 열리고 소화가 안 되는 껍질 등이 나오며 이것들은 바람에 날아가지. 파리지옥의 잎은 항암제, 면역조절제, 나병치료제, 불임치료제, 그리고 키틴질 합성효소 억제제의 원료로서 여러 해 동안 이용되어 왔다고 해. 이번에는 끈끈이 주걱에 대해 알려줄게. 잎에는 가느다란 털이 수백 개 나 있는데 이 털 끝에는 이슬이 맺힌 것 같이 생긴 끈끈한 액체가 방울방울 달려 있어. 작은 곤충은 햇빛에 반사된 액체를 달콤한 꿀로 착각해 그 위에 앉게 되지. 그러면 끈끈한 액체는 곤충의 발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고 곧 털들이 오므라들면서 곤충이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감싸버리게 돼. 잡힌 곤충을 다 감싼 후에는 소화액을 내어 곤충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 곤충을 모두 먹어치운 다음에는 털을 다시 활짝 벌리고 새로운 먹잇감을 위해 사냥할 준비를 해. 지금 보는 식물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용혈수라고 부르는 북아프리카 테네리페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말해. 보통 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어서 줄기는 수많은 헛물관으로 이루어져 있지. 한 줄기에서 뻗은 수천 개의 갈고리 모양의 가지 끝에 잎들이 달려 성장해. 용혈수라는 이름은 이 식물의 진액이 붉어 피어같이 보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야. 마지막으로 캥거루 발톱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캥거루 발톱이란 식물에 대해 알려줄게. 원산지는 호주이고 상록 다년생인 캥거루 발톱의 종류는 11가지 종류가 있어. 캥거루 발톱은 주로 건조한 모래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그리스, 시리아, 이집트를 포함하는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을 레반트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의 가뭄이 1100년 이후 최악인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래. 결국 인간들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 거지.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어. 예로 투발루 섬 주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 난민이 되었어. 기후 난민은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을 말해. 그 예로 투발루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하는 문제부터 산불이나 홍수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 기후변화에 기인한 분쟁으로 삶이 전쟁터로 바뀐 사람들이 있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인류 문명의 주요 발상지인 시리아가 속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으나 지금은 불모지가 됐지. 그 이유는 내전이 일어나기 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중해 동부 지역의 강수량 감소와 토양의 습도가 줄어들면서 결국 농경이 불가능해졌던 거지. 아, 정말 기후변화가 무서운 거구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오, 좋은 질문이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줄게요. 앞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라는 사실 모두 다 학습했죠? 그렇다면 지중해 바이옴의 온난화 현상과 가뭄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구입 및 사용하고 물도 아껴 써야 해요. 이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이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저를 또 찾아주세요. 그러면 안녕!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기후 난민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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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지중해의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올리브를 오랫동안 먹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그러게, 지구온난화로 환경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전과 같은 일들도 벌어지니 우리가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얘들아,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중해 바이옴이 점점 사막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지구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꼭 알려주길 바래. 물론이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할 거야. 난 이제 물도 아껴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어. 나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적정 온도로 실내 온도를 맞춰야겠어. 이야, 다들 대단한걸? 너희가 있으니 내가 든든해. 오늘 여행을 무사히 마친 것도 다 고대륙 덕분이야. 고마워, 고대륙. 뭘,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불러줘.